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정말 운동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바로 망가진다. 아파도 참고 움직여야 한다. 이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해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운동을 계속해 오셨을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원래 운동하면 아픈 거라며 넘기고 허리가 뻐근해도 안 쓰면 더 굳는다며 버텨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부터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 많이 할수록 좋은 것, 힘들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은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와 몸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복 속도도 다르고 관절의 상태도 다르고 근육이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 기준 그대로 몸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잘못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일 때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운동이 당장 큰 탈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개운한 것 같고 뿌듯한 느낌도 들고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몸이 회복되기까지 하루로는 부족해지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 피로가 남아있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동을 덜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보다. 하지만 이 판단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60 이후의 몸은 더 많이 쓰는 몸이 아니라 더 잘 관리해야 하는 몸입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몸을 소모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서 겉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상한 뒤에야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어서 들으실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반복해온 습관들 중에서 60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정말로 내 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기준을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아닌지 차분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운동을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덜 아프게 보내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귀 기울여도 운동을 대하는 기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겠다고 하면서 무심코 반복하는 한 가지 운동 습관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뱃살을 빼겠다고 허리를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운동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나왔다, 뱃살이 안 빠진다, 허리가 점점 굵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 허리를 접는 동작입니다. 뱃살을 빼려면 배를 접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동작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에서는 이 운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은 배보다 먼저 허리를 쓰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몸 일으키기라는 동작은 복부 근육보다 허리와 골반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수분이 줄어들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접었다 펴는 동작을 하면 복부 지방이 빠지기 전에
허리부터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운동한 다음 날 허리가 조금 뻐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해서 그런 거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 뻐근함이 점점 자주 나타나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를 굽히는 게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운동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뱃살은 특정 부위 운동으로 집중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를 접는 동작을 많이 해도 지방은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허리를 접는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땀이 나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 만족감이 몸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를 위해 하는 운동이 정작 복부에는 큰 변화가 없고 허리만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60 이후의 복부 운동은 접는 운동이 아니라 지탱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허리를 중립으로 유지한 채 배에 힘을 주는 방식, 몸통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팔이나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복부 깊은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이 동작의 특징은 눈에 띄게 힘들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60 이후의 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운동은 힘들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어야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 무리해서 이틀을 쉬어야 한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뱃살을 빼겠다는 이유로 허리를 계속 접고 있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운동이 정말로 내 몸을 오래 쓰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당장의 만족감 때문에 몸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운동은 몸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60 이후에는 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습관, 특히 목과 어깨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운동 방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를 풀겠다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운동을 이야기할 때 허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과 어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뻐근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묵직하고 조금만 오래 보면 머리까지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목을 크게 한 바퀴 돌리고 어깨를 힘껏 으쓱 올렸다 내리고 팔을 세게 흔들면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더 굳는다. 이 시원함 때문에 이 동작을 매일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원함은 반드시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60 이후의 목과 어깨는 젊을 때와 구조가 다릅니다. 목뼈 사이의 공간은 좁아지고 주변 근육은 탄력을 잃고 신경과 혈관은 조금만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크게 돌리거나 갑자기 뒤로 젖히는 동작은 풀어주는 동작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한 바퀴 크게 돌리는 동작은 중간중간 멈추지 못하고 가장 약한 지점을 그대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때 목 안쪽의 작은 관절과 신경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바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고 몸이 풀린 것 같아서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을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불편함이 느껴지고 어깨가 쉽게 피로해지고
팔이나 손까지 묵직한 느낌이 내려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로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원래 이런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풀어준다고 했던 동작이 오히려 누적 부담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는 힘으로 푸는 부위가 아닙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목은 돌리는 부위가 아니라 늘려주는 부위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숙였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좌우로 기울였다가 부드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범위입니다. 크게, 빠르게가 아니라 작게, 천천히입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세게 으쓱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목과 연결된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팔을 몸 옆에 두고 어깨를 아주 작게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운동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힘들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60 이후의 몸은 자극에 반응하기보다는 안정에 반응합니다. 강하게 풀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반복할수록 몸이 안심하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목과 어깨가 자주 불편한 분들 중에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풀어왔기 때문에 불편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서 스스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동작이 정말 나를 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의 시원함 때문에 몸을 더 긴장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운동은 몸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몸을 이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이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하체, 특히 많은 분들이 튼튼해지려고 애쓰는 무릎과 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튼튼하게 하려다 오히려 닳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운동 이야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중요하다. 무릎이 버텨줘야 오래 산다. 다리는 써야 늙지 않는다. 이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계단을 일부러 오르내리고 언덕길을 빠르게 걷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하체 운동이 정말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버티게만 만들고 있을까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릎은 근육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고 그 주변을 인대와 근육이 감싸고 있는 아주 정교한 관절입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이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은 튼튼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소모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모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운동하고 나면 무릎이 조금 뻐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해서 그런 거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이 뻐근함이 점점 자주 나타나고 계단을 내려올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무릎이 먼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줄이기보다는 운동을 더 하려고 합니다. 다리를 더 써야 무릎이 강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에 무릎은 많이 쓰는 것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쓰일 때 비로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빠르게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체중을 실은 채로 무릎을 깊게 굽혔다 펴는 동작, 반동을 이용해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런 동작들은 순간적으로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담을 무릎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연골은 근육처럼 단련되지 않습니다. 한번 닳기 시작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 운동의 기준은 강도가 아니라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천천히 범위를 크게 벌리지 않고 반동 없이 움직이는 것,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벽이나 난간을 잡고 균형을 유지한 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무릎 주변 근육을 안전하게 깨워줍니다. 이 동작들이 운동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땀이 나지도 않고 힘든 느낌도 적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60 이후의 하체 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무릎이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가 가장 솔직한 기준입니다. 운동 후에 무릎이 불안하거나 다음 날 더 뻣뻣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체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건 무릎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무릎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60 이후의 운동은 젊을 때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켜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릎은 참는 관절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관절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하체 운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운동 습관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면서 60 이후 운동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 이후 운동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뱃살을 빼겠다고 허리를 계속 접고 있지는 않았는지, 목과 어깨를 풀겠다고 크게 돌리며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릎을 튼튼하게 만든다며 오히려 더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운동이라고 믿어왔던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어떤 상태인가요? 조금 더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조금 더 버거워졌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0 이후 운동의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운동의 기준은 얼마나 힘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땀이 났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아닙니다. 운동 다음 날의 몸 상태,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더 굳어 있지 않은지, 통증이 더 남아 있지는 않은지, 움직이기 전에 괜히 겁부터 나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운동은 지금의 몸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60 이후의 운동은 몸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밀어붙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써온 몸을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더 오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도 할 수 있는가? 오늘 무리해서 이틀, 사흘 쉬어야 하는 운동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60 이후에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게 힘들지 않고 운동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음 날 몸이 조금 더 편안하다면 그건 아주 잘 맞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60 이후의 몸은 강한 자극에 반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반복에 반응합니다. 조금 덜 힘들게, 조금 덜 아프게, 대신 꾸준히. 이 방식이 결국 몸을 더 오래 움직이게 합니다. 운동은 몸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합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몸과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줄수록 몸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안심한 몸은 덜 긴장하고 덜 아프고 회복도 더 빠릅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서 지금의 몸을 만들고 앞으로의 시간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모든 걸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꼭 남기셨으면 합니다. 운동을 한 뒤 몸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운동을 대하는 기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내일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편안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운동은 지금의 몸에 잘 맞는 운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가 운동을 겁내게 만들기보다 운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몸은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온 몸입니다.
이제는 더 밀어붙이기보다 조금 더 아껴주셔도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